저는 지금 미국에 볼티모어에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 메디컬 스쿨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케네디 크리거 인스티튜트라고 소아 뇌신경 질환 전문으로 하는 연구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음, 저는 거기서 소아정신과 교수하고 있고 환자 보고 있고 그다음에 레지던트 교육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소아정신과 의사입니다. 음. 마음이 흐르는 예. 대로 살아간다는 건 뭔가요? 아, 그게 우리가 삶을 이제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고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삶의 어, 정말 기본이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의 고유한 네, 기질과 성질과 특성이 있잖아요. 네, 장점과 단점과.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호불호가 있어요, 사람이. 네.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리고 성격과 기질이 있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세상을 한번 살아가면서 그 자기의 것을 충분히 발휘하고 표현하면서 사는 게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거를 이제 주도적으로 음, 누가 시켜서 한다거나 누가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찾아서 가본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 안타까움에 네, 맞아요. 말을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음, 한국 사람들이, 그냥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낫다. 그래서 음, 더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살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교수님도 그걸 많이 느끼시나요? 문화적 차이는 확실히 있어요. 물론 개별적인 차이도 다 있지만 미국 사람이 다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자기 마음 따라 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네, 문화적으로 조금 더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길을 가는 거를 조금 더 장려해주고 네. 조금 더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문화는 미국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책 제목이 마음이 흐르는 대로인데 그게 영어로는 Follow Your Heart이거든요. 네. 제가 원래 영어 제목이 먼저 있었고 그거 이제 한국말로 한 거예요. 음, 예를 들면 미국에는 그 말이 아주 뭐랄까 almost like 좀 식상한 말처럼 네. 아주 많이 듣는 말이에요. Follow your heart 이러면 그리고 너가 원하는 거는 뭐든지 될 수 있다. 이런 말은 뭐 애들이 하도 자주 들어서 네. 그냥 머리에 박혀 있는 말. 근데 음, 우리는 좀 생소하잖아요. 너의 그쵸. 마음이 흐르는 대로 해라. 너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는 말을 정말 잘 안 들어보면서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사실 문화의 차이는 굉장히 큰 편이에요. 음, 그런 조금 더 다르고 독특한 길을 가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음, 그런 문화적인 시각은 차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하려는 것이 조금 더 독특한 면이 있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면 여기서 가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할 수 있죠. 음, 한국에서는 말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할래? 그 뭐 모르고 있냐? 뭐 이런 그런 게 좀 덜하다. 근데 뭐 또 그런 사람도 있고 개인 차이는 있지만 네. 음.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살아야겠다는 걸 언제 깨닫게 됐나요? 아, 제가 하여튼 깊이 막 이 뭐라 하나 막 머리에 치듯이 심각하게 깨달은 거는 아프고 나선데 음, 예를 들면 내가 아프고 나서는 정말 하루에 뭘 할 수 뭐 제대로 뭐 인간의 모습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적었거든요. 네. 많이 아플 때 앉아 있고 서 있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니까 이제 굉장히 시간이 소중해지면서 그 시간 뭐 딴 거 할 틈이 없는 거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것만 해야 되는 그런 음, 어떻게 보면은 외부의 그 상황으로 병이라는 외부의 상황으로 인해서 나의 그 시간과 에너지가 확 줄어들어 버리고 나니까 네. 야, 뭐 딴 사람 생각하면서 뭐 이것저것 낭비할 틈이 없다. 그걸 이제 확실히 좀 확 깨달았고 그 전에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조금 어, 전형적이지 않게 네. 좀 마음대로 자랐어요.
음, 예,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바빠서, 돈 번다고 바빠서 음, 안 계셨어, 집에. 음,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하여튼 이래라 저래라 말을 거의 듣지 않고, 진짜 거의 듣지 않고, 음. 부모님 잘 없었어요, 계속. 아, 그래서 그냥 나는 원래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구나. 그렇게 살았어요, 원래. 아, 원래 좀 그렇게 살았고, 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았고, 그냥 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뭐가 하고 싶었을 때, 딴 네. 사람이 그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 없었어. 많이 아, 없었어요. 응? 뭐라고?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아주 감사하는 부분이에요. 아, 왜냐면 내가 보통 다른 아이들, 한국에 자라는 아이들처럼 부모님이 거기서 막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가 학원 가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이랬었으면 내가 어떻게 자랐을까 모르죠. 근데 맞아요. 나는 이제 그렇게 안 자랐기 때문에 그냥 원래 그냥 생각을 대강 내가 해서 대강 맞는 것 같은 걸로 가는가 보다 이렇게 살고는 있었는데 뼈저리게 느낀 거는 아프고 나서 왜냐면은 예를 들면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뭐 교수님이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나를 많이 이렇게 방향을 잡아줬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너무 오래 살다 보면 헷갈려. 이게 내 생각인지 남 생각인지. 맞아요. 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어영부영 살다가는 내가 거의 뭐 내 인생 제대로 못 살고 나 남의 인생 살다가 슥 지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아, 아프기 전에 우선순위랑 음, 아프고 나서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달라진 네. 건 뭔가요? 우선순위, 일단 좀 더 건강을 살피게 됐고, 그건 어쩔 수 필연적으로. 왜냐면 사실 사람이 젊고 건강할 때는 네, 건강이 귀한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좀 약간 내 성격도 있고 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음, 그때는 되게 좀 그랬었고, 그러니까 나를 막 잘 돌보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음, 이제는 할 수 없이 정말 필연적으로, 안 그러면 아프니까, 네, 필연적으로 몸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죠. 몸이 뭐라고 말하면 그걸 듣는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확실히 그거는 이제 차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조금 아쉬운 맛도 있긴 한데, 네, 내가 이제 직업 전선에서 얼마나 더 나갈 수 있는가는 조금 손을 놨어야 됐어요. 네, 내가 막 연구하는 거나 강의하는 거나 이런 거는 그런 거를 특히 존스 홉킨스 레벨로 하려 그러면 네. 엄청 거기 막 거의 좀 몰두해야 되는데 내가 체력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아픈 지 4년 됐잖아요. 그때 이제 1년은 무조건 거의 다 쉬었고 완전히 일을 음, 못했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도 한 1, 2년은 계속 좀 회복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쉽지만 다 네, 났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 내가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많이 네, 하고 뭐 저기 티칭 어워드도 받고 막 그랬어요. 강의 이제 잘하는 교수로. 네, 근데 아프고 때 1년 못했고 돌아와서 또 1년을 안 하고 네. 회복하느라고 그래 다시 이제 조금씩 시작했어요. 다시 옛날만큼 아, 많이는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아쉽지만 그렇게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많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지금 몸 많이 괜찮아졌는데 이제 그 옛날까지는 아니라서 내가 그 정도의 인텐시티로 일을 할 수는 아직도 없고 아, 지금도 지금 3일에서 4일로 올렸는데 네, 그것도 좀 버거워서 다시 3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 아, 일하는 걸. 네, 음, 일주일에 3일로 복귀를 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 1년 있다가 또 4일로 올렸는데 네, 그게 버겁더라고. 그래서 다시 좀 몸이 안 좋아졌는데 이 팬데믹이 생기면서 우리가 다 저기 원격으로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쉬었어, 집에서. 아, 그래서 사실 나는 요 1년 동안 조금 회복을 또 조금 더 했어, 사실. 네, 집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또 조금 몸이 좋아요. 지금 괜찮은데 지금 다시 문이 열면서 다시 4일을 나가야 되니까 조금 네, 다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4일 몇 달 나가다 또 아팠거든. 아, 4일로 올리고 나서 한 몇 달 있다가 다시 아팠거든. 아,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프라이어리가 바뀐 거는 이제 건강 때문에 많이 바뀌었죠. 왜냐면 건강 때문에 옛날에 할 수 있던 걸 못 하게 된 게 많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의사로서 교수로서의 막 열정 이런 건 놔야 됐고, 네. 그 다음에 여행 같은 것도 못 가게 됐고, 아,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거는 포기하고 잃은 거라고 볼 수 있고, 네. 얻은 거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좀 삶에 대한 삶의 소중함을 이제 뼈저리게 느꼈고, 네. 그 다음에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사람이 성찰하게 되더라고. 자기를 성찰하고 삶을 다 돌아보고 네. 그렇게 되면서 내가 책도 쓰게 된 거고 요즘도 그래서 요즘은 책 쓰기나 강의나 이런 거를 오히려 그런 건 이제 내가 시간에 맞춰서 내 컨디션에 맞춰서 할 수 있고 이러니까 네. 특히 책 쓰는 거는 그리고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20년 가까이 환자를 봤는데 네. 환자를 보고 이제 레지던트 가르치고 그건 이제 내가 한 사람 놔두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한 그쵸. 사람 놔두고 치료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책을 쓰거나 이렇게 뭐 강의를 하거나 이러면 좀 더 많은 사람한테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음, 그래서 조금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내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치료하는 거에서 이제 조금 더 눈을 넓혀가지고 더 많은 사람한테 조금 더 좋은 영향을 줘보자. 특히 내가 의사로 이만큼 살았고, 미국하고 한국에 거의 반반 정도 살았고, 음, 또 의사이면서 환자로도 살아봤고, 음, 또 정신과 의사이고, 소아정신과 의사이고, 이런 걸 이제 내가 여기까지 온 경험과 이 전문성을 다 합해서 봤을 때, 내가 이걸 잘 펼치면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을 많이 나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 옛날에는 그런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조금 그런 생각은 있었어도 네. 틈이 없었던 게 이제 그 막 교수로 의사로 살다 보면 뭐 매일 뭘 정신없지.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이제 1년도 쉬고 또 일도 지금 3일 했다 4일 했다 이렇게 좀 많이 줄이니까 네. 그런 이제 다른 방향으로의 눈이 뜨이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여러 군데 딴 데서도 말을 했지만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한국의 어린아이들의 마음 있잖아. 네. 그게 내 전문성이잖아요. 네.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그게 내가 하는 아, 일인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눈을 돌려가지고 우리 한국에 네. 어, 이제 내가 특히 더 한국에 애정이 가는 거는 내가 당연히 한국에서 자랐게 됐고 또 네. 한국의 애들을 보면 약간은 미국의 애들보다 조금 더 마음의 건강에 중심을 주지 않고 자라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음,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막 계속 맞아요. 뭔가 성취해야 되고 이러니까 음, 뛰어서 나가 놀아라 이렇게 저 예체능 활동도 해라 이런 게 없잖아. 미국은 맞아요. 그나마 그런 게 어릴 때는 애들 놀아야 된다 생각. 여기도 저녁 때면 애들 다 나와서 놀거든. 음, 그러니까 이제 막 애들 웃고 장난치고 이런 게 애들의 삶이고 그때 많은 발전이 되는 건데 내 발달이 그런 게 너무 부족하고 이제 내가 볼 때는 어떠냐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그 사랑과 관심은 뭐 온 세계에서 최고인데 음, 그 방향이 지금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는 게 최고로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내가 소아정신과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 아이들의 마음의 건강에는 정말 조금 완전, 그것이 최선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건강에, 아, 정신 건강에. 근데 이제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미래 어른의 정신 건강이잖아요. 그쵸. 그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 힘들었던 아이가 어른이 돼서 아주 정신 건강이 좋다고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어릴 때 그 정신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네. 다른 목표 성취나 이런 학업이나 이런 걸 위해서 그걸 좀 해치는 것에 대한 네. 우려가 좀 있는 거죠. 네.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거에 내가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네. 좀 더 전체적인 정신과 마음이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된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더 거기에 좀 집중하고 내가 유튜브 채널도 닥터 지하고에서도 굉장히 네. 그걸 강조하고 또 내가 책도 지금 쓰려고 계획하는 것이 부모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 그래서 음, 그쪽으로 좀 강의도 그쪽으로 좀 하려고 하고 좀 더 많이 부모님들의 생각을 어떤 것이 정말 우리 아이들의 전체적인 건강과 성장을 위하는 건지
그걸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거에 지금은 제일 많이 제 그 마음이 가고 있어요. 그럼 음. 그것도 아프고 나서 깨닫게 된 거죠. 그 부분도 생각은 늘 있었어요. 내가 생각은 늘 있었는데 그걸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너무 바쁘니까. 아, 여유가 없었던 거지. 근데 이제는 내가 이 일을 좀 놔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아프면서 좀 더 이렇게 나의 삶의 의미, 가치 이런 걸 다 생각해 봤을 때, 아,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만큼 내 경험 쌓은 거 있잖아요. 네. 그냥 전문가로서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이 한국에도 살아봤고, 여기도 살아봤고, 또 아파도 봤고, 그런 다 합했을 때 내가, 아, 그때 이제 깨달은 거지. 아, 이걸 전부 다 종합해서 우리나라 부모님들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더 건강하고 미래에 정말 건강하고 잘 성장하는 그런 어른으로 키울 것인가를 얘기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죠. 아프고 난 후에 환자들을 진료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달라졌지. 근데 사실은 내가 책에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 학교가 대구 가톨릭 학교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부터 굉장히 환자에 대한 사랑, 박애, 봉사 이런 걸 많이 강조하게 교육을 받았을 때가 아, 항상 이거는 하느님의 부름이다. 네. 의사라는 직업은 진짜 말 그대로 이거는 하늘의 소명이다. 너희가 의사들이 된 거는 그냥 네가 잘해갖고 돈 벌어 먹으라는 게 아니고 네. 의사로서 환자들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면서 고쳐줘야 되는 봉사의 마음으로 임해라. 진짜 막 우리가 그때 의대 들어가면 몇 살이 얼마 안 되잖아요. 17, 네. 18이 이렇잖아요. 만으로. 19, 뭐. 하여튼 그때 그 상당히 어릴 때부터 주입식 교육 6년을 그렇게 받았어. 의학 교육을. 그래가지고 원래부터도 좀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저 사람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프고 나니까 그 내가 이해했다는 그 부분은 정말 얕았구나. 이게 진짜 그 아픈 환자의 마음은 그렇게 좀 아프고 자기가 열나 고생을 한번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고. 또 네. 있고 그 좀 서럽고 처절한 부분 있잖아. 그런 게 또 네. 있어. 왜냐면 내 질환이 특히 잘 모르는 질환이었어. 잘 아는 질환이었으면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냥 다 아는 질환이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딱딱 하는데 다 잘 몰라가지고 한 6개월을 헤매고 다 모르고 뭐 왜 이러느냐 이런 그런 막 좀 서러운 그 환자들이 겪어야 되는 그런 길을 한번 가보니까 환자들이 겪는 그 속속들이의 마음 아픔을 나도 겪어봤고 한 환자가 뭔가를 호소할 때 그 깊이가 네. 이제는 옛날에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이제 진짜 느껴지는 거지 이제 체감으로. 더 공감하게 되고. 확실히 더 공감하게 되고 더 안타까워하게 되고 네. 정말 이해도는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아파 본 의사하고 안 아파 본 의사하고 내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왜 음, 뭔가를 잃고 나서 음. 깨닫게 되는 걸까요? 그게 알기는 아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계속 말하지만 알고는 있었던 것들이잖아. 네. 새롭게 이걸 알았다기보다는 그 깨달음의 깊이가 다르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음, 생각해 보면 되지. 우리가 물주전자는 뜨거워 만지지 마. 네. 그러면 그건 다 잘 알지만 진짜 뒤보지 않으면 그 뜨거움과 고통을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그쵸. 거랑 비슷하지 않나. 음, 사람이 물론 간접 경험으로 배우는 것과 깨닫는 것이 아주 아주 많고 네. 나는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직접 경험으로 그 깨닫는 깊이는 간접 경험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또 더 이제 간접 경험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 훨씬 좋죠.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쵸. 근데 이제 경험을 해본 사람이 직접 말하는 거에 또 힘이 다른 것 같아요.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삶을 내 뜻대로 바꾸기 위해서 음. 살아가기 위한 음. 교수님만의 방법이 있나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이 안반들이 다 있고 잘 안 되잖아.
그쵸. 일단 몇 가지 생각이 있어요. 일단은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런 일들이, 왜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말고, 네. 내 맘대로 되는 사람이 더 적다. 그냥 네. 원래 일은 잘 안 돼. 이게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되는 경우가 잘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중요하게 막 여러 곳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positive mindset, 긍정적인 마음 자세거든요. 이게 길이 일로 가고 막 내 맘대로 안 돼도 그때 원망하고 절망하고 뭐 이런 게 왜 나한테 일어나냐, 이 대도 안 했고 뭐 나도 알고 니도 알고 막 이런, 이거 내가 부족해서 그렇고 아니면 저 사람이 나빠서 그렇고 이런 있잖아. 이런 생각에 빠지기가 아주 쉬워요. 그냥 저절로 누구나. 나도 그렇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정신과를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네.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더 부정적인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회로가 있어, 머리에. 그 회로가 이제 켜진 거야. 그럼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빨리 그 생각을 끊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근데 훈련으로 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나도 배웠어요. 나도 아프면서 배웠어. 그때가 이제 내가 제일 항로가 지금 틀어진 거잖아. 180도 틀어진 상황이잖아.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 그때 내가 느낀 게 그 원망과 절망에만 있다가는 계속 내리막길이구나. 그걸 이제 내가 느끼고, 그때 내가 책도 많이 읽고 막 어떻게 하여튼 거기서 나와보려고 많이 노력할 때 이렇게 몇 명 감명을 준 말들 중에 오스트레일리아에, 우리나라 사람은 잘 모를 텐데,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있어. 울트라 마라톤이라 그러겠지, 우리말에는. 막 100km씩 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와. 그런 걸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 뭐 20몇 살 이렇게. 네. 근데 그거를 그 오스트레일리아 광야를 뛰다가 산불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온몸에 화상을 입고 죽다 진짜 한 몇 번 죽고 살아났어. 이게 CPR 막 해가지고. 근데 몇 번을 죽고 살아났는데, 그래서 몇 년을 고생을 하고 다시 울트라 마라톤을 해요. 아무도 못할 거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한 그 인터뷰를 내가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돌아오고 하느냐. 그 사람이 한 말이, 자기는 원망스럽고 어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이게 아니고 막 이 사람은 되게 원망스러웠어. 그 마라톤 측에서 산불이 저쪽에 있다는 걸 알았는데 경기를 멈추지 않은 거야. 왜냐면 산불이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있고 자기들 경기를 안 하면 돈이 없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주최 측에서 위험이 좀 있는데도 경기를 취소를 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원망도 많았어. 원망도.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렇게 몇 년을 사니까 이게 막 계속 내리막인 거야. 그래서 이제 결심한 거야. 그 삶을 이제 청산하고, 그 원망하는 삶을 청산하고, 다시 긍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한 게 있어요. 근데 나도 그걸 하고 있고,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게 심리학적으로 다 밝혀진 거예요. 감사가 영어는 gratitude이라고 그러거든요. gratitude. 이 gratitude이 심리학에서 있는 거는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감사를 하면 이제 일부러 하는 거야. 감사를 이제 막 끄집어내는 거야. 원망이 날 때 내가 만약에 아파서 누웠잖아요. 그때 감사가 나오나? 보통 잘 안 나오잖아. 그쵸. 원망만 나오잖아. 그때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머리를 흔들고 그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감사의 말을 하면 왜 해야 되냐면 브레인에 하이포탈라머스라고 시상하부라고 감사하는 할 때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데가 있어. 활성화되는 데가 있어. 그리고 세로토닌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은 딴 그 부정적인 생각이 안 나와. 아까 그랬잖아. 부정적인 회로가 돌아갈 때는 계속 부정적인 게 나온다 그랬잖아. 감사하는 회로를 딱 키면 부정적인 회로가 딱 꺼져요. 이게 브레인이 그래. 그래가지고 그리고 세로토닌 나오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뭐냐면 항우울제 아세요? 항우울제? 네. 우울한 사람이 먹는 거? 네. 그게 세로토닌을 올려.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세로토닌이 저절로 올라가는 거야. 아, 왜 웃으면 엔돌핀 나온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 똑같은 거예요. 감사를 하면 세로토닌이 나와. 아, 그러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 항우울증 저절로. 그러니까 이런 자기 맘대로 되지 않을 때 원래 보통 사람의 보통의 자동적으로 가는 건 뭐냐면 원망, 불평, 자책, 음, 남 탓. 이게 자동이거든, 자동. 그쵸. 그때 자동을 끊고 자기가 일부러 하는 게 감사를 하면 돼요. 그래서 감사를 어려운 거 할 필요 없어. 오늘 커피가 맛있었다 그러면 맛있는 커피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래도 돼요. 되게 음, 간단한 거 나 같으면 그나마 좀 나은 거 감사하고 직장 아직 있는 거 감사하고 그런 거 있잖아. 그쵸. 엄마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그래도 그나마 별 도움 안 되지만 남편이 옆에 음. 있는 거 뭐 이런 거 네, 별거 아니라 우리 자식들 아직도 잘하고 있는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네, 이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긍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잖아. 네.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갈 길을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뭐를 피할 건가를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가야 될 곳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좋아. 이제 음, 나도 그렇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왜냐면 자기가 피해야 될 거 생각하면 또 이게 약간 부정적인 게 돌아가잖아. 네. 저건 싫으니까 피해야 돼.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싫어서 미국에 온다 이거보다는 미국에 뭔가 좋은 게 있어서 온다 이렇게 되는 게 더 좋은 거야. 예를 들면. 아, 그래서 어쨌든 내가 뭐를 싫은 걸 피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려는 게 있잖아. 그게 왜 그게 중요하냐면 내가 가려는 거와 하려는 거가 있잖아. 예를 들면 내가 그때 이제 드디어 책을 이제 쓰기 시작하기로 했고 책을 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만약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제 길이 내 맘대로 안 가잖아. 그럼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에 불평하지 말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또 이게 뇌라는 게 자기가 집중하고 생각하는 게 더 잘 보이게 돼 있어요. 음, 그건 음, 당연해. 예를 들면 아주 시끄러운 데 가도 내 이름 딱 들리잖아. 음, 딴 건 안 음. 들려도.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집중하고 늘 생각하고 했던 거는 보이고 들리게 돼 있어. 음, 그러니까 이렇게 깜깜한 것 같을 때도 내가 내 길을 생각하고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뇌에서. 그게 뇌가 저절로 알아서 좀 차단할 건 차단하고 들어올 건 들어오게 하는 게 있거든, 기능이. 음. 그러니까 내가 피할 거에 집중하지 말고 가야 될 곳에 집중하고 있다 보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이제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포커스를 하고 생각 이게 그 뇌에서도 밝혀진 포커스를 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정보가 들어오게 돼요. 아, 그러니까 안 생각하고 있을 땐 비도 안 하던 게 네, 생각하고 있으면 보이고 기회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왜 임신하면 왜 임신한 여자만 보인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포커스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보이고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길이 내 마음대로 안 갈 때 왜 이렇게 안 가냐? 네 때문이야, 내 때문이야. 내가 바보라서 그렇다. 아이고,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이런 생각보다 여기서 그러면 내가 요 저쪽 방향으로 한 걸음 더 가려면 뭘 해야 되고 네. 그러면 보이지 않아도 그걸 생각만 하고 있어도 돼요. 내가 요거를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요걸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어디서 들리기도 하고 뭐 쓱 읽다가 보이기도 하고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그렇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문이 열릴 수 있다. 정신과 의사는 어쩌다가 하게 됐나요? 아, 정신과 의사는 지금도 너무 좋은데 정신과 의사는 정신과 의사하고 심리학은 미래에 각광받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했을 때는 각광받는 직업이 아니었어. 네. 의사들이 다 좀 꺼리는 음, 그랬었는데 네, 얼마나 됐나 지금 20년 넘게 됐지. 하여튼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의사가 됐잖아요, 내가. 네, 근데 사람의 모든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신체 부위나 시스템이 기능의 그런 구조와 기능들이 있는데 나는 늘 가장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정신의 건강이라고 생각했어요. 음, 이게 왜냐면은 그거는 다른 과 하는 사람도 동의할 거야, 아마. 네, 이게 사람이 어디 뭐 배가 아파서 왔잖아. 만약에 뭐 배에 암이 있었다. 네. 그 뚝 치료해줬잖아요. 완치가 됐어.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 아프면 아무리 몸을 다 고쳐놔도
사람이 별로 이 전체적인 호전이 그-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고 또 그 사람이 뭐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자기 삶을 찾아서 만족하게 살지도 않고 이게 몸은 다 막 잘 고쳐놔도 정신과 마음이 아프면 그쵸. 그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자신의 길을 가고 자신의 뜻이 있는 길을 하고 이게 이런 게 잘 안 돼. 음, 근데 만약에 몸이 아프잖아. 몸이 아프고 몸이 만약에 어디 부서지고 진짜 뭐 암이 있다고 해도 마음과 정신이 아주 건강하고 단단한 사람은 그, 그 제약된 삶이라 할지라도 아파서 제약이 됐을 수도 있고 삶이 짧아졌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만족하고 그 즐거워할 일, 기뻐할 일을 찾고 뿌듯해할 일을 찾으면서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난 사람들이 점점 그걸 이제는 인식한다고 봐요. 왜냐면은 다들 그럭저럭 사는 거는 그럭저럭 살고 있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요즘. 그쵸. 불편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찾고 있는 것이 그 마음의 평안과 안정, 그리고 그 건강, 마음과 정신의 건강인 거지. 그게 이제 나는 그거를 일찍부터 그게 더 중요하다 아, 생각했죠. 너무 좋고. 한국에서 네.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네네.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음. 교수님의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궁금해요. 네네. 제가, 어, 많이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어요. 부모님이 또, 그냥 조용조용 살았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응. 늘 이런 공장주가 되고 싶었어요. 공장을 하고 아,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고등학교도 졸업 안 하고 고등학교 중퇴하고 응. 공제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응. 그러니까 어머니가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장사 돈이 끊긴 이제 어머니가 생계가 이제 힘들어진 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교 그만 다니고 일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 무슨 대구가 일을, 옛날 다 봉제 공장이다. 그 이제 공돌이가 된 거지 공돌이가. 응. 그 봉제 공장 가서 고등학교 때 딴 사람 이제 학교 다닐 때 공장을 하면서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일을 한 거지 이제 그때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었겠지만 어쨌든 우리 아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공장주가 되고 싶었던 거야. 이제 자기 마음에. 그래가지고 돈을 계속 모아가지고 계속 공장을 하시면서 계속 망한 거예요. 음, 그 공장도 쬐까맣게 콧구멍만하게 미생 몇 개 갖다 놓고 했는데 이제 큰 공장에 망하면서 그 따라 망하는 막 이런 하여튼 너무 자주 망한 거야. 엄마 말로는 진짜 한 1년 진짜 한두 번을 그랬대. 뭐 한다 하고 망하고 또 막 만들었는데 또 망하고 계속 그런 거야. 음, 그러니까 더 이제 계속 힘들었는데 음, 그러다 보니 나는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그래서 엄마는 장사를 하고 아빠는 이제 공장을 하고 공장 같이 하거나 엄마는 장사를 뭐 이렇게 계속 두 분이 계속 일을 하니까 이제 우리는 둘이서 그냥 언니랑 나랑 그냥 집에서 그냥 진짜 학교만 갔다 오고 학교 걸어서 가니까 갔다 오면 집에서도 아무도 없어 집에. 음, 그래서 집에서 알아서 컵라면 끓여 먹고 진짜 컵라면과 짜장면으로 끼니를, 어, 끼니를 때우고 우리는 진짜 컵라면을 박스채에 사놓고 컵라면 먹고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우리끼리 먹고 그리고 가끔 짜장면 시켜 먹고 음, 근데 그게 그렇게 살아서 이제 언니랑 나랑 둘이서 알아서 저녁에 계속 이제 놀고 바깥에 나가서 놀고 그렇게 자랐고 그래서 진짜 나는 뭐 했노 오늘 숙제 했나 이렇게 했는 사람이 정말 없었어 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더 자유롭게 킬 수 있던 것 그냥 뭐 숙제 하락하는 거 숙제하고 숙제만 하고 놀고 계속 놀고 동네 애들이랑 좀 골목대장 기질이 있어가지고 같아요. 몰고 다니면서 같이 놀고 그냥 알아서 그냥 저지레 하고 다녔지 뭐 얼굴 까져가지고 들어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놀다가 흑장난 하다 들어오고 그냥 그렇게 자랐어요 대구에서 자라면서 그렇게 자란 사람 잘 없긴 없을 텐데 시골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자랐고 이제 언니랑 같이 자랐고 그래 엄마 아빠는 아빠도 고등학교 중퇴하셨지 엄마는 중졸이 학력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또 공부 열심히 하란 말을 별로 안 하셨어 아, 왜냐면 두 분 다 공부에 별로 별로
뭐 특별히 공부에 대해서 아는 거 별로 없었고, 응. 뭐 아빠는 공부를 진짜 못했다고 하더라고. 유도부하고 아, 막 그래. 아빠는 정말 공부를 못했고, 응. 엄마는 그나마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자하고 뭐 이러다 공부를 안 한 중학교 나오면 잘났다 이렇게 돼가지고 응. 어, 그래서 더더욱 또 내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대학은 일로 가야지 이런 생각이 아무것도 없었어. 나는 사실 진짜 나는 대학은 정말 특별한 사람만 가는 줄 알고 자랐어. 어, 어떻게 하면 저마다 음. 타고난 소질을 찾고 이를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응. 막 아주 반짝 쉽진 않은데 저, 일단 아이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응. 아이들이 자랄 때부터 응. 자기를 표현하는 걸 시켜야 돼요. 음, 우리는 반대로 해, 반대로. 응. 말하면 말 대답했다 하고. 맞아. 우리 부모님들 제일 바라는 게 뭐야? 말 잘 듣는 아이. 응. 뭐 엄마 말을 듣는 거를 배우지 내 말을 마음을 표현하는 거를 잘 안 배우는 거. 정말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고 해. 뭘 말하면 싫어하잖아. 말 응. 대꾸한다고. 응. 그것도 굉장히 문화적 차이예요. 미국에는 자기를 표현하라는 걸 굉장히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 음, 그리고 애가 말하면 대도 안 한 소리 할 때도 많겠지, 애니까. 응. 그래도 그 말을 존중해주고 들어줘. 일단 들어줘. 음, 왜냐면 이 엄마 아빠들 다 아는 거야. 얘가 말을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응. 그리고 말하지 마라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 보고 가만히 있고 엄마 말이나 들어. 이렇게 돼버리면 계속 자기 표현을 안 하면 자기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응.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엄마 아빠 밑에 있는 시간이 0세에서 20세 정도 되잖아. 그쵸. 그 0세에서 한 3, 4세, 5세 정도까지 브레인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응. 그 다음에 이제 가치관 같은 게 막 들어가잖아. 응. 그 20년 내도록 내 마음을 잘 표현해라 바라는 연습을 한 번도 안 한 거야. 맞아. 엄마 말 들어야 되고 선생님 말 들어야 되고 엉뚱한 응.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 대학교 가서 해라. 이게 응. 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더더욱 자기 길을 찾기가 너무 어렵잖아. 응. 그래서 일단 자녀가 있으신 분은 무조건 아이들이 하는 말을 존중하면서 들어줘. 응. 이제 들어주라는 게 해달라는 거 다 해라는 뜻이 아니고 들어준다는 거지. 응. 귀를 경청. 기울여준다. 그렇지. 경청을 해준다는 거지. 얘기를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어른이 되신 분은 스스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시작은 뭐냐면 자신의 불호를 말할 줄 아는 거야. 음, 진짜.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 응.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잘 말을 못해. 그쵸. 그냥 그래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해. 뭐 통일해 뭐 아니면은 네가 좋은 걸로 해. 다 맞아.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 응. 근데 내가 좋은 거와 내가 좋아하는 게 다르다고 해서 그게 싸움이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일단 자기를 알려면 응.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자기가 싫어하는 걸 알아야 돼. 왜냐면 아, 좋고 싫음은 응. 아주 근본적인 표현이에요. 그쵸. 좋고 싫으면 이유가 없을 수도 있잖아. 응. 왜 좋니? 그럼 그냥 좋아. 응. 그게 왜 싫어? 그냥 싫어. 그럴 수 있잖아. 이 네. 이유가 있을 수 있. 그러니까 굉장히 나의 안에서부터 나오는 느낌이란 말이지. 그거부터 존중해줘야 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표현할 줄 알고 존중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내가 강한 점과 내가 약한 점을 아는 거예요. 응. 근데 모든 사람이 다 strengths and weakness가 틀리단 말이지. 응. 다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 거의 그 컴보는 딴 사람이랑 다 틀리다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아무 생각 신경 하지 말고 내 스스로를 봤을 때 응. 나의 strengths and weakness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하고 strength, weakness가 있잖아. 응. 그거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strength를 이제 포커스를 하는 거야. 응. 이게 내가 그랬잖아. 내가 너무 싫어하는 거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좋아하는 걸 찾아가는 게 좋거든. 네. 그리고 맞아요. 강약점도 똑같아. 너무 약점을 보완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강점을 그냥 확 더 강하게 하는 게 좋거든. 그러니까 호불호에서 호를 보고 응. 강약에서 강을 보고 강과 호를 같이 보면서 거기서 궁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그러면, 응. 물과 나의 길은 고
기의 복합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생각하고 궁리를 하다 보면 보인다 그랬잖아. 처음에는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리고 처음에는 뭐 이런 거 있겠나? 내가 이런 거 이상한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그래도 거기를 찾아보면 요즘은 이제 그 젊은이들이나 뭐 조금 청장년이 됐었어도 앞으로는 정말 세상이 전 세계. 그러니까 글로벌. 여기서 좀 특이한 거라고 해도 전 세계로 넓혀보면 그 응, 특이한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이만큼. 맞아. 그러니까 좀 너무 저기 주류로 대류를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응, 자기의 장점과 강점과 좋아하는 점을 집중을 하면서 파고들고 읽어보고 찾아보고 뭐 배우고 하다 보면 길이 열리고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시작을 그렇게 하라고 한번 말해주고 싶어요. 이게 막 탄탄대로 촥 나간다는 거 응, 이런 거는 정말 아니지만 응, 기왕 어렵게 우리가 항해 이게 삶을 항해라고 하잖아. 물의 응, 항해. 응. 기왕 어렵게 가고 폭풍도 풀고 하는데 그걸 매물에서 해야지 남의 물에 가가지고 노젓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똑같이 자, 고생할 거 내 물을 찾아서 거기서 노져보고 폭풍도 맞아보는 게 낫지 않겠나. 우리 근데 부모님들은 두려움과 걱정이 많이 앞서는 게 당연하지. 왜냐면 우리의 그 본능이 사랑과 보호잖아. 응,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그 보호가 안 될 것 같은 그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응, 그 애가 엄한 물에 가서 노젓겠다 하면 응, 응, 걱정되잖아.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부모님들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문화적 차이도 있어. 문화적 차이. 우리는 너무 부모님과 자녀를 거의 동일시, 네. 거의 뭐 한 묶음으로 보는 나의 자녀와 나의 관계를 너무 동동동 동여 맺어 있는 걸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내가 늘 말하다시피 소아정신과적인 정식 양육의 목적은 독립된 개체를 키우는 거야. 음, 그게 답이야. 우리가 음, 애를 왜 키워요? 그 애가 성장해서 독립된 개체로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만족스럽게 살게 하기 위한 거라. 그 끝이라. 뭐 잘난 사람 만들려고 공부 잘하게 만들려고 좋은 직업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거를 좀 걱정되지만 결국 그 아이의 삶은 그 아이가 개척해 나가야 되고 거기에 굴곡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굴곡을 헤쳐 나가야 되는 거고 내가 얘를 어떻게 살살살 잘해서 다 모든 것을 보호해서 탄탄대로만 가게 하겠다는 뭐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이 그 아이한테 꼭 좋은 삶도 아니고 음. 그렇게 되기도 쉽지 않고 그렇게 된다 한들 그 아이가 가장 행복한 길도 아니다. 교수님도 자녀들이 음, 있잖아요. 난 자녀들이 없어요. 아직, 이게 뭐라게 있는데 부모님 된데 이렇게 뭐라게. 네, 나는 자녀가 굉장히 갖고 싶었는데 네. 임신이 안 됐어. 아, 그것도 그 임신에 노력을 많이 하다가 뭐지? 뭐라고 그러지? 시험관하기도 하고 한 노력을 하는 중에 내가 아팠거든요. 아, 내가 굉장히 심하게 아팠기 때문에 다 중단했잖아요. 네. 그걸 한 2년을 중단했어. 그 다시 이제 조금 회복돼서 다시 했거든. 근데 이제 내가 그때 이미 40대 중반이 된 거지. 아, 그래서 내가 그 책에도 한 대목 나오는데 네. 내가 사실 그 병이 나에게서 가지고 간 것이 많은데 네. 어떻게 보면 이 아이를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을 음, 가지고 갔다는 게 사실 제일 마음 아팠던 부분이다. 이런 게 적혀 있거든. 진짜 그래서 좋은 엄마가 되실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사실 자신 있었거든. 네. 나는 진짜 나랑 비슷한 사실 딸을 낳아가지고 네. 이제 온 세상이 무대잖아. 네 맘대로. 나는 정말 그대로 난 사실 이런 말 다른 데서는 한 번도 안 했는데 나는 사실 아기를 그 정규 교육을 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 음, 왜냐하면은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음, 지금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교육은 음, 그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그 내가 네. 지금 애가 있었다면은 걔가 30살, 40살 되면 몇 년, 2021년
21세기 후반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때를 준비하는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해. 맞아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음, 지금 교육의 가장 전반적인 모습은 뭐냐면 네, 여기 지식 있잖아, 지식. 네, 그거를 애한테 넣는 거야. 그게 지금의 지식이요. 가장 전반적인 교육의 모습이에요. 음, 여기 지식 있잖아. 여기 이 지식이 이제 여기 들어가야 돼. 네, 그거야, 그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잃는 게 이제 지식은 얻었지. 음, 지식은 얻었지만 잃는 게 많아. 잃는 게. 그쵸. 그런 게 이제 예를 들면 창의력이라든가 자기 주도성, 그다음 문제 해결력, 이렇게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이제 뭐를 그런 게 안 들어가. 이게 지식을 넣는 교육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게 너무 우리나라는 이제 그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음. 또 잃는 게 뭐냐면 서로 협력하는 능력을 잃어요. 서로 경쟁을 해야 돼. 경쟁하게 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교육 시스템 안에 아기가 들어가 버리면 얻는 거는 지식이지만 잃는 게 그 아, 창의력이나 문제 해결력,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협력, 협동력 이런 걸 잃어버리면 그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거거든 미래에. 그쵸. 그 제일 필요한 거는 잃고 그 전반적인 지식은 점점 더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게 요즘 지식은 위키피디아, 나무 위키 구글 해보면 다 나오잖아. 네, 맞아요. 계산도 계산기에서 다 해주잖아. 음, 요즘은 뭐 알렉사, 시리 이런 거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잖아. 네, 전반적인 지식을 머리에 넣는다는 건 정말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전반적인 지식은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어떤 걸 가르쳐야 된다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바탕이 되는 거는 그 자기의 것을 표현하고 자기를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애를 키우잖아. 네, 그럼 애들은 다 지가 타고난 결이 있어요. 음, 근데 그게 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해. 맞- 그 일단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음, 보이냐면 지가 관심이 있는 게 있어. 관심이 음, 있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런 걸 보면 근데 애들이 관심이 있는 거를 하게 해주잖아. 그럼 막 더 신나서 더 해. 이게 애들이 아주 어릴 때는 그 관심이 계속 변해. 이렇게. 그거 좋아했다, 저거 좋아했다. 그럼 변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고 그 다음에 그 잘하는 것들을 쫓아가면서 가르쳐 주면 돼요. 그러면, 쫓아가면서 거기서 거기에 대해서 읽어봐라. 거기에 대해서 찾아봐라.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봐라. 거기 그거 보러 가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주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자기 좋아하는 걸 깊이 들어가는 거지. 어렸을 때는, 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있었어요. 음, 근데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음. 뭔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두려움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치, 맞아, 맞아. 그 이유가 뭘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두려움. 어, 이제 어릴 때는 responsibility가 별로 없잖아. 응,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게 별로 없잖아. 응, 하면 남이 다 책임져 주잖아. 아, 이제 자라나면서 점점 더 내가 하는 거에 책임을 져야 되고, 응, 이제부터 나이 들면 이제 처자식, 이제 가족과 자식들이 딸리고, 응, 이제 왠지 책임져 져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게 두려움을 타고 들어가 보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잘 되면은 괜찮아요. 그렇죠. 그 일이 잘 되면. 뭐 별로 없잖아. 잘 안 됐을 때 오는, 그러니까 실패가 일어났을 때, 아니면 뭐 실패나 실수가 일어났을 때 오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많아지는 거예요. 음, 근데, 내가 그것도 얘기를 많이 해놨는데, 이게 간단하지 않고 조금 복잡하긴 한데, 어, 일단,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음, 선택이에요, 선택. 음, 근데 선택은 항상 기회 비용이 있어요. 네, A를 선택하면 B를 포기해야 되잖아.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어디서 생기냐면은 음, A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B를 못 하잖아. 네, 그리고 혹시 또 A를 하려고 했다가 A가 망할 수도 있잖아. 그럼 A도 B도 안 되는 음,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인데 그때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김호희 선생님이 하고 싶은 게 있었잖아. 그걸 하려면 뭔가 포기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쵸. 돈을 포기해야 되거나 아니면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 이제 그게 이제 자기의 선택인 거지. 아, 그게 자기 선택인 거야.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이 진짜 두려움의 바닥에 뭐가 있는지 봐요. 보통 뭐가 있냐면 내가 잃을 것 같은 거. 맞아요. 잃을 것 같은 거야. 응, 돈을 잃을까, 안정된 직장을 잃을까, 아니면 가족의 신뢰를 잃을까, 뭐 이런 잃을 것 같은 거. 응, 그리고 그걸 했을 때 내가 얻을 것 같은 걸 봐봐. 응, 얻을 것 같은 거. 그리고 본 다음에 이제 선택하는 건데, 응. 그,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때 이제 대부분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안정된 삶과 경제적인 문제가 들어와. 아, 근데 그거를 어, 이건 진짜 쉽지 않은 답이긴 한데 그쵸. 조금은 있죠. 조금은 우리가 남들 생각하는 것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응. 조금 더 용기가 나요. 아, 예를 그, 들면 아씨 이거 내 안정된 직장을 놓쳐버리면 좀 응, 불안정한 직장이 될 텐데 아니면 불안정한 상황이 되는데 그래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면 해보는 거지. 좀 불안정해도. 근데 왜 음, 그러면 야, 너 바보같이 그걸 안 했냐? 엄마 아빠 맞아. 막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려.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남들이 원하는 기준을 좀 놓아버리면 조금 더 자유가 생겨요. 우리가 음, 뭔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음. 근데 받지 말라고는 하면서 받지 않는 법은 안 알려줘요. 스트레스가 받지 말라고 하는 건 사실은 바람직한 방면은 아니에요. 아, 스트레스는 또 해소하라는 것도 조금 그래. 응, 스트레스는 관리를 해야 돼. 응, 예를 들면, 내가 말했다시피 삶에서 아픔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거든? 네. 그러니까 아프지 말라는 것보다 혹시나 아픔이 왔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 같아, 중요한. 그 스트레스 똑같아. 아, 스트레스도 다 사실은 순기능도 있거든. 네. 음, 왜냐면 사람 좀 정신 차리게 해주고, 음, 조금 더 사실 능률이 올라갈 수도 있어, 스트레스가 있으면. 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거나 완전히 해소하라고 하기보단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관리법은, 그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렇게, 긴장되거든, 긴장되고 이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거가 이거 뭐라 그러지? 진화론적으로 볼 때 옛날에 그 사람이 이 스트레스 반응이 왜 일어나냐면은 위기의 순간이 되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도망가거나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음, 때문에 일어나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어. 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뭐 우리는 지금 맹수한테 잡아먹힐 상황은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사실은 좀 네거티브한 게 더 많아진 거예요. 아,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내가 많이 가르쳐 드리는 가장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스트레스 관리법은 호흡과 명상이에요. 호흡과 명상이고 이거는 내가 나만 하는 말이 아니고 각종 유명한 많이 이룬 사람들은 호흡과 명상한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혹시 들어봤는지 그런 네. 말씀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어지간한 존경받는 사람들 보면 음, 다 호흡과 명상을 해.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렵고 그런 사람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조금 경지가 틀리겠지. 이게 차원이 좀 틀릴 수는 있는데, 음, 요즘 내가 내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그 애기 호흡하는 장면이 나오던데 네. 나는 애들한테도 가르쳐주고 음, 어떻게 보면 애들이 더 잘해, 이런 거는. 음, 뭔가 새로운 걸 가르치는 거는 애들이 더 잘해요. 네. 그래서 이 호흡과 명상은 내가 내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관심 네. 있으면 꼭 보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호흡을 심호흡을 하잖아. 느린 음, 호흡. 심도 심이지만 느린 호흡이에요. 느린 호흡을 하면 그 호흡이 머리한테
지금 긴장해야 될 상황 아니야. 지금 저기 맹수가 너 쫓아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아주 instantaneous하고 반응이 바로 일어나고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이게 또 결국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몸이 머리한테 말하는 거잖아. 지금 아주 편안해. 마음이 이렇게 이런 거야. 긴장할 땐 그렇게 천천히 호흡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천천히 호흡을 하면 머리가 이거 긴장한 상황 아닌가 봐. 이렇게 되는 거야. 서로. 근데 그거가 소통이기 때문에 많이 할수록 더 좋아져요. 그래서 내가 추천하기는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하면 정말 좋고 10분, 20분 이제 막 진짜 훌륭한 사람들은 20분 이상 막 1시간씩 하고 그러죠.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니까 5분에서 10분만 해도 이것도 심리학적으로 효과가 다 밝혀져 있어요. 이런 스트레스 반응을 쫙 느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쫙 내리고 교감 신경을 쫙 내리고 heart rate 심박수와 혈압이 샥 내려가는 게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신 그리고 또 마음이 건강하다는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아주 중요한 건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두 가지로 생각해보세요. 일단 좀 만족스러워야 돼. 내가. 내가 만족스럽고 내 삶이 만족스럽고 그럭저럭 괜찮아. 이 정도면 영어로 뭐라고 하면 content. 나 괜찮다. 이 정도 괜찮다. 이렇게. 막 너무 좋다. 막 만족 뭐 fully 만족됐다. 그런 만족이 아니고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런 만족. content. 이 정도면 나 뭐 괜찮다. 이렇게 그런 마음. 1. 그러니까 조금 만족. 이 정도면 뭐 괜찮다. 그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안한 느낌. 좀 평안한 느낌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너무 그게 부족한 것 같아, 한국 분들이. 맞아. 뭐 그렇다고 해서 나도 무지하게 편안한 건 아니고 특히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환자들이 너무 급한 막 안 좋은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더라고. 근데 그 삶에서 전체적으로 평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만족한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그거가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거기서 이제 더 나가면 행복한 느낌 좋죠. 근데 행복이라는 거는 진짜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 이런 게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대체로 난 내 삶에 그럭저럭 만족하고 그럭저럭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게 중요해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 내가 목표로 하고 나도 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내 삶이 뿌듯한 거. 조금 그걸 이제 약간 더 한 단계 높아진 거지. 내 삶이 뿌듯한 거. 근데 그까지 안 가더라도 그럭저럭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느낌의 만족. 그 다음에 평안한 느낌. 막 사람이 계속 안 평안하고 뭔가 쫓기는 듯하고 뭔가가 막 계속 스트레스 막 풀리 차 있고 이러면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힘든 게 관계 때문이에요. 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절을 못하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힘든 것들을 얘기를 못해요. 맞아. 근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고 거절을 하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아까 말했다시피 선택인데 내가 너무 저 사람 기분을 나쁘게 하지 말아야지만 집중하면 거절 못해. 그러니까 거절을 하면 마음이 조금 껄끄러워진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고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말을 하는 거를 예를 들면 내가 주어진 일만도 되게 바쁜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뭐랄까 요청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도 하고. 근데 도저히 지금 하면 안 돼. 음, 근데 이제 안 한다고 할 때 특히 아는 사람이면 미안하잖아. 음, 그 미안한 마음과 그런 마음을 피하려고 하면 한다고 해야 되잖아. 네. 그걸 안 한다고 하면서 한 것만큼 똑같을 순 없잖아. 근데 이제 조금 더 잘 하려면 일단 이런 말을 하면 좋아요. 거절을 할 때. 일단 첫 번째, 나한테 그걸 권유해줘서 고맙다. 그걸 내 생각해줘서 고맙다. 나를 생각해서 그거를 같이 하자고 한다거나 아니면 네가 할래 그러는 거잖아. 네. 그렇게 내가 적절한 사람이라 생각해줘서 고맙다. 고맙다는 말을 일단 나를 생각해줘서 고맙다. 나하고 같이 하자. 그러니까 그래도 좋다. 그 말은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게 정말 흥미로워 보이긴 한다. 이렇게 그 친구나 누가 뭐 만약에 사장님이 그런다 치면 사장님 하시는 그 말씀이 그 중요한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를 생각해 주시면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거절을 하는 거야. 근데 음, 이제 일단 거절은 가장 중요한 일은 이건 자기 머리에도 생각해야 돼.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삶에 내 물에 노를 저어가는 거잖아. 네. 근데 내 삶에 내 물에 내가 원하는 물에 노를 저어서 목적지로 가는데 너무 아닌 거를 계속 얘기를 한다. 음, 그때는 거절을 해야 되는 거야. 불길로 그렇죠. 가는 쪽이 아닐 때는. 근데 그걸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고맙고 그게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하는 상황에서 제가 하는 그 길이나 아니면 상황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음,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음, 그렇게 얘기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혹시 다른 사람이 할 만한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도 괜찮고 음. 아니면 언제 이후에 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어차피 내 가는 길에 잘 적합하지 않는 거는 그냥 아니라고 하는 게 제일 좋죠. 좋은 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음. 방법이 뭘까요? 좋은 관계?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부모 자식 관계 아닌 다음에는 네. 관계가 좀 평등해야 돼. 좀 음, 동등해. 너무 아래 위로 흘러버리면, 뭐 아래 위 관계도 있긴 있는데, 음, 어지간한 인간관계는 어느 정도 동등한 존중이 있어야 돼, 서로 서로. 음,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너무 나를 존중 안 해준다 음, 싶으면 말을 하든가,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든가, 음, 아니면 그게 영 말도 하기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할 뭐 가치도 없다 싶으면 그 관계에 더 이상 가지 않거나. 음, 그러니까 일단 좀 동등하고, 좀 동등하게 존중해줘야 돼, 서로.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주지 않는 관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내가 정말 그 관계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스스로를 존중해야 돼. 아, 이 관계가 잘 안 되는 이유를 보면, 음, 어,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거나, 내가 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거나,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거나, 이렇게 서로 존중하지 않는 데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그래서 나도 내 스스로를 절대로 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거나 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우리 서로도 인격적으로 볼 때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 존중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 대화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음, 왜냐면 대화에서 잘못되면 서로 존중하는데도 아닌 것 같이 될 수도 있고, 서로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 음. 그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너의 말과 너의 생각은 나에게 중요하다. 이 메시지를 줘야 돼. 아, 그리고 저 사람도 나한테 그 메시지 줘야 되고. 내가 내 비디오도 있는데, 천마디 맞장구 요법이라고. 음, 이게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던 일단 첫 마디는 내가 너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음. 라는 의미를 줘야 돼요. 음. 마음이 흐르는 대로, 또 삶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음.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음. 일단
그렇게 하려고 살아가려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네. 엄청나게 잘하시는 거예요. 음, 왜냐면 그 생각도 없이 하루하루가 바쁘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 네. 아, 내가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길을 찾아서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싶은 내 마음 흐름대로 살아보고 그 생각한다는 자체가 네. 지금 일단 몇 발자국 앞에 간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생각을 하는 곳으로 길이 열리고 네. 생각을 하는 곳으로 눈이 떠져요. 그러니까 일단 그 생각을 하시고 이 글을 보고 있는 분은 네. 일단 자기한테 잘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은, 어, 어떤 일을 앞으로 볼 때, 네. 어,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내 마음을 따라가는 거니까, 남과 사회의 기대치와 시선을 조금 이렇게 내려두고 접어두고 네. 할 줄 알면 좋아요. 음, 그러면 정말 내 삶을 살기가 훨씬 편해. 진짜, 진짜 힘들어. 그리고 또 그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조금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금방 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